자요.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이 나올 때는 타주점유가 무엇인지 이게 주로 시험이 나오거든요.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뭐가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암기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 자주와 타주를 보시면요. 먼저 이제 자주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주점유가 있는데 이 타주점유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요,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1가구 2주택이 되면 큰일이니까 자기 동생한테 명의를 맡겨놓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명의를 맡기는 사람은 신탁자라고 하고 명의를 보관하는 자를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명의수탁자요.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공유자가요. 공유자가 이 건물을요, 세 사람이 3분의 1씩 1억씩 투자해서 3억에 샀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여기를 다 점유한 혼자서요. 그러면 자신의 소유는 얼마밖에 안 되죠?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자기 소유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무슨 점이다? 타주다 이 말이고요. 공유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묘 기지인데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자기 조상의 묘를 쓰죠. 그걸 분묘 기지라고 하지 않아요. 분묘 기지는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럼 남의 땅을 썼기 때문에 그건 내 땅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자주다, 타주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악의의 무단점유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여기 봐봐요. 경계가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분명히 경기라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거,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 알면서 남의 땅이 항상 알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됐나요? 남의 것이 항상 알면서 건물을 지었어. 그걸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모르고 지었다, 그럼 그건 자주점유일 수 있어요. 자기는 여기가 경기라고 믿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실제 주인에 의해서요. 측량을 했더니 아니야. 측량했더니 여기가 경계인 거예요. 그럼 측량할 때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자주냐 타주냐는 어떻게 판단한다? 점유 개시시, 점유 시추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측량하기 전까지는 이 점유가 무슨 점유고? 자주고. 측량하면 이제 알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고? 타주고. 처음부터 타주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나 나중에 타인 소유임이 밝혀진 경우, 그러면 처음부터 타주점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점유를 개시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점유고? 자주고. 지금부터는 무슨 점유고? 타주 점유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악의의 무단 점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선 이해됐나요? 이 네 가지는 분명히 암기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보면요. 무효인 경우, 무효. 그 다음에 경매가 된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 매도인요, 매도인의 점유.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보면요. 내가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고 점유해, 알고. 그럼 무슨 점유? 그럼 이건 타주죠, 타주. 무효인 것을 알고 점유했으니까. 그 다음에 경매에서요, 매각대금을 완납했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누가 소유자죠? 경락인이 소유자, 경락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죠, 채무자. 채무자요, 채무자. 다른 말로 종전 소유자죠, 경매된 사람. 종전 소유자는 무슨 점유다? 타주가 되죠. 이제 자기 것이 아니죠? 경매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되죠? 여러분, 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요. 계약 해지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알겠죠? 여러분요, 야간방 거 채권법 해놓고 채권법 강의하고 있으니까 좀 들으세요. 알겠죠? 미리서. 그래서 해지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타주. 매도인의 점유는 인도 의무를 진 자. 인도 의무를 진다는 말은 이 매도인이 매수한테 집 팔고요. 잔금 다 받았어. 등기도 다 해줬어. 그래서 지금 자기 땅에 지금 배추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수확하고 땅을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잔금 받고 등기 다 해줬죠. 이 사람은 인도 의무를 진 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타주점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요. 전체 땅을요, 962평의 땅을 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13평의 땅을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요 왔는데 남의 땅이요 50평. 남의 땅 50평도 50평이 병건데 병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960평이 이 전체가 962평이라고 담장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측량하니까 50평이 남의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평의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있는 땅이 50평. 남의 땅 옆에 있는 땅, 남의 땅 50평. 이거 병거요. 자기는 여기까지 다 샀다고 저 담장을 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13평 산 사람이 50평 샀다 말이 돼, 안 돼? 이것을 뭐란다? 상당히 초과라고 얘기해.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이건 무슨 점유고? 타주고. 여기는요, 전체 900평 중에서 1000평이잖아요. 50평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무슨 점유가 되고, 비록 병거지만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뭐란다? 인접토지의 일부라고 그래. 인접토지의 일부, 이렇게 표현을 해. 그것은 무슨 점유? 자주. 상당히 초과, 무슨 점유? 타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타주는요, 악의 무단 점유, 공유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암기의 4개. 알겠죠? 아무리 몰라도 4가지 암기해야 된다. 뭐라고? 악의 무단 점유, 공유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자고로 인접 토지의 일부. 그럼 무슨 점유? 맨 끝에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이렇게. 13평인데 30평도 자기가 샀다고 착각했다, 이 말이죠. 계약이 무효를 알고, 무슨 점유? 알고, 줄고, 타주. 처분 권한이라는 게 뭐죠?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물권행위,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하고 샀어. 무슨 점유? 타주.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등기를 못 해주니까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어요. 자주다, 타주다. 자주 점유가 돼. 왜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 줄고, 알면서 매수. 그것도 자주가 돼. 왜 자주다? 이걸 중요해. 왜요? 우리가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자주가 된다? 옆에다가 569조 가로 닫고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도 유효, 이렇게. 매매 계약도 유효, 이렇게. 우리 민법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이 유효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뭐라고 되어 있다? 유효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인 소유물이.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그럼 맨 끝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거기다 별 하나 해야 되겠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 우리 무권리자로부터 매수는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자, 그다음 매매, 경매 해제죠? 매매 아까 얘기했죠? 인도 의무로 진자. 인도 의무. 무슨 점유? 타주. 경매에서 매각된 건 다 완납했어. 그러면 종전 소유자. 경락인은 자주겠죠.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 타주. 해제.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무슨 점유다? 타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소송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소송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소송은 이렇게 먼저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요. 설명하기 전에 이걸 봐요. 우리가 그러면 소송에서는 판사는요,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묻지 않는 것에 대답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소송이 없지만 나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판사가 응 아니면 no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요, 묻지도 않는요, 너가 남자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거, 그 동네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 동네에서 괜찮은지 물었어, 안 물었어? 묻지 않았죠. 그건 대답하면 안 돼. 알겠죠? 내가 잘생겼어요? 그러면 응 아니면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해야 돼.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알겠죠? 잘생긴 건 아닌데 너가 두 번째로는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두 번째라고 물었어,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죠. 그럼 그건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은 약간 달라요. 다른데
둘 다 똑같은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일단 질문한 거에 대해서 판사는 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것만 자 보고 자 그럼 보셔요. 자 지금은요 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뭐를 해요? 소를 제기해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를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점유권 배우고 있죠. 항상 점유자가 패소를 해. 여기 2월 1일, 여기 4월 1일 이렇게요. 자 여기는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뭘 한다? 소를 제기했다가요. 그 다음에 뭘 한다? 패소를 해. 이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소를 제기했죠? 소를 제기했죠? 여기 뭐죠? 패소하죠? 패소하는 거 이런 두 가지가 있어. 어느 경우든 패소하게 되면 무조건 소 제기할 때부터 2월 1일부터 악이 점유가 돼요. 어느 경우든.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과실 수치권 한단 말이죠.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어요. 월세를 받아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둘 다 누가 패소했다고, 둘 다 우리 지금 점유권하고 있다고, 점유자가 패소했다고, 점유자가 둘 다. 그런데 누가 소송을 지겠냐? 누가? 점유자가 소송을 지겠냐? 소유자가 소송을 지겠냐? 누가 소송을 지겠냐? 누가? 아시겠죠? 만약에 점유자가 소송을 지겠다 패소하죠? 패소하면 점차요. 자주점유예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했다 패소하죠? 패소할 때부터 타주점유가 돼. 타주점유. 자, 이건 법조문이에요. 패소하게 되면 소제기부터 악이라고 돼 있어. 소제기부터 악이라고.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소하잖아요. 패소 시부터 그러면 항상 시험이요. 패소한 때부터. 그러면 큰일 나요.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누구죠? 여기는 점유자죠? 그래서 점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죠. 타.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가요 땅을요 자기가 점유하다 보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상대로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말소에서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소유자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점유자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니까? 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패소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자주점유예요. 왜요? 우리 아까 말했죠.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점유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말소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 말소해줘 달라고 하더니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그랬죠. 그럼 판사는 이전에 주든지 말소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소유자가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지금? 안 물어봤죠? 그래서 소유자는 의리니까 뭐죠? 등기를 말소해 줄 필요 없다. 그런 말하면 큰일 나. 갑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모든 사건을 보더라도 갑이 을에게요 자기가 소유자로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 알겠죠? 그러면 그건 패소가 돼. 그렇지만 아직도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열 받았겠죠. 소유자가 열 받아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죠. 내가 소유자니까 물건 돌려달라 이거죠. 그래서 점유자가 패소했단 말은 누가 승소를 했다? 소유자가 승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사가 뭘 한다? 소유가 맞으므로 점유자는 인도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요 점유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쏘타 이렇게 점자를 보면 쏘기 탄다. 점자. 우리 맹인들이 먹는 뭐죠? 글자 있잖아요. 이런 우리 보면 엘리베이터 보면 바로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알겠죠? 그 아무리 그 좀 이렇게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만져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점자를 보면 뭐가 된다? 쏘기 탄다. 쏘기 탄다 이렇게. 점자.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냐? 하지만 둘 다 패소하면 뭐가 된다? 언제부터? 제기부터 무슨 점유? 악의 점유. 알겠죠? 악의 점유. 그래서 소송.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패소했다. 제기부터 악이다. 악의는 뭐를 할 수 없다?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폐수하면 바로 옆에 소재기시부터 악의점유. 그 말은 소재기시부터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점자죠, 점자. 점유자가,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를 꼭 봐야 된다고.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뭐다? 점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뭐다? 소타. 타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점자, 소타, 이렇게 됐죠? 자, 90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제 여러분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이것만 어느 정도 구별하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점유권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해서 여기서까지 할 때는 이제 뭐가 정리가 됐죠? 일단 용어 정리가 끝난 거잖아요. 용어 정리가요. 자,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허평동에 있는 땅이에요.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고요. 갑은 소유자고요. 이 사람요, 미국서 살고 있어요. 이거 허평동에 있는 땅이니까 을이 이것을 점유해서요, 이 사람이 버려진 땅이자고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한 5천 정도 나왔어요. 5천 정도 나오고요. 이게 수익을 올리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죠. 비용이 한 500 정도 들어가고요. 이 사람이 멸실하고 훼손을 시켰어요. 멸실, 훼손이라는 것은 여기 땅을 점유해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뭐를 했냐면 산업 폐기물을 무단으로 불법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이런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귀국을 하죠. 귀국해서 내 땅 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냥 내 땅 돌려달라, 그냥 내 땅을 내가 받아가겠다, 회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회복자하고 점유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수익을 5천의 수익을 올린 것을 을은 갑에게 반환해야 되는지 자기가 먹어야 되는지. 비용 들었잖아요. 비용 5천 들었잖아요. 500. 이 500 들은 거 이거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왜? 내 물건, 내 땅에다가 내가 비용을 투입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비용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요, 자기는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을 했는데, 그러면 땅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됐죠, 지금? 응? 그래서 여기서 201조가 뭐냐면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실은 뭐죠? 과실? 여기서 과실은 천연과실. 그럼 천연과실은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 산출물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 사과가 열린 것을 천연과실. 법정과실은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것인데, 그냥 돈 빌리고 이자 받는 것, 집 빌려주고 월세 받는 것을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 사용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 기한이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 비워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 기한이 끝났는데 자기가 이사 갈 곳이 없어서 3일을 더 잠을 잤다, 이 말이죠. 3일간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3일간의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걸 왜? 그 사람은 우리 집 아니었으면 다른 집 가서 잠을 잤으면 다시 거기에서 숙박비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용이익이죠. 안 냈잖아요. 안 내고 자기는 우리 집에 계속 3일간 더 잤으니까 자기는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그 이익을 돌려주고 가라, 이 말이죠. 그것을 사용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을 뭘 한다? 수치하는 거죠. 과실을 수치한다. 알겠죠? 수치한다는 말이 뭐예요? 수치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실 얼마죠? 5천만 원? 그것은 내 거다, 이 말이죠. 누구 것이다? 을 것이다, 점유자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자니까요, 점유자는 이걸 회복자에게 반환한다, 안 한다? 회복자에게 반환한다, 안 한다?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과실을 수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럼 이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 것이냐? 그건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해. 그럼 여기서 선의 점유자는 뭐냐? 선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하면 오신할 만한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한다? 선의무과실이라고 얘기해. 선의무과실, 이렇게. 자, 그러면 별거 아니니까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실 수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연 과실을 보면은 점유도 하고 뭐를 해야 돼?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물권을 한번 봐. 물권은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채권법 뭐가 있고, 임차권이 있고. 우리가 과실 수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땅을 점유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점유하지 않은 거 빼. 점유하지 않은 거. 뭐뭐가 점유하지 않아?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했죠. 그러면 점유해서 과실을 수치하는 것은 내가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 사용하고 수익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은 누가 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이 없죠. 소유권이 있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사용 수익, 용익물권이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 하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사용 수익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사용 수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 하는 거 딱 네 가지밖에 없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선의점유라고 그래. 전세기간이 끝났어.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끝난 거 모르고 왜? 계속 전세기간을요 연장하다 보니까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아닌 사람이 전세권자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선의점유 이렇게.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요? 응? 지금 계약이 무효가 됐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가. 근데 이 사람이 무효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술이 많지 않은 사람. 우리가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무효라는 것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더 좋아하죠.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 주고 등기 넘겨받았으니까 소유자라고 뭐한다?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선의점유. 선의점유로 뭐를 한다? 과실을 수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요. 맨 위에요. 과실수치권. 그래서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죠. 점유자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과실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는 뭐가 선의죠? 선의점유자는 바로 밑에요.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오시라는 거죠. 이때의 본권은 뭐다? 네 가지죠.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건 재밌는 말은요. 소유자는 자주점유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아까 무슨 점이라고 했죠? 타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는 자주이면서 선이고 됐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요 타주이면서 선이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주여도 뭐가 될 수 있다? 선의가 될 수 있다.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정당한 근거는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의점이라고 되어 있나요? 박스 안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악의는요 수치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요 잘못으로, 잘못 출고, 과실,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면 대가 동그라미, 보상 동그라미,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폭력점유 있죠. 폭력. 그리고 은비점유 있죠. 은비. 폭력이나 은비점유자는 무조건 무슨 점유로 본다? 악의로 봐. 아까 우리 말했죠.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악의로 본다? 소재기할 때부터 악이죠.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악일까? 고민하지 마. 알겠죠? 폭력점유. 알겠죠? 폭력으로 한 점유. 그 다음에 은비. 남 모르게 하는 점유. 은비. 그 다음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됐죠? 자요. 악의점유자는 과실 수치할 수 없다. 없다. 자, 두 번째는요. 과실로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죠. 그럼 뭐를 보상한다? 대가를 보상한다.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거를 201조라고 하는 것이고. 자, 202조는요, 봐봐. 202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책임 있는 사유예요. 그럼 책임 있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일부러 이 말이죠. 일부러 이 사람이 멸시했어요. 멸시라거나 훼손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라고 훼손했다잖아요. 일부러 훼손했다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점유자가요, 자기네 땅에다가 산업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일부러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를 훼손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하냐? 선이익고 처음부터 점유할 때 처음 점유할 때 선이익고 자주 점유이면 선자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요.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이다.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다. 그러면요, 손해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 이렇게. 그래서 악이이고 타주이면 전부, 선이이고 자주, 반드시 플러스 그냥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는이 뭐다? 선이인데 타주가 될 수 있고 자주인데 악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래도 무조건 악이나 타주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 전부. 선자 현존이다. 선이고 자주고 선자 현존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우리가요 이렇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가 이때 말할 때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됐을 때. 그런데 선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타주가 될 수도 있고 자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선의 점유자만 나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보통 말을 안 해줘. 그래도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그래서 선자 현존인 거예요. 알겠죠? 선자 현존이라고. 선자 현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를 손하죠.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선자 현존이다. 선자 현존. 2번 봐봐. 선의 점유자가 멸시를 했죠. 선의 점유자가 선의라고 나오고 뭐라고 없죠. 그래도 자주는 뭐가 되므로? 추정되므로. 자주는 추정되므로. 아무 말 없어도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다시 항상 여러분요 202조에서 멸실훼손에는 우리가요 어떤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책임 있는 사유 이 말이 없어. 그냥 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했을 때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 책을 봐도 우리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되어 있죠.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로 하면은,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훼손하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유로 했을 때 선자 현존인 거예요.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무슨 손해를 배상한다? 전부를 배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비용 41,000원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비용이 나와요. 알죠? 비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비용이 관한 것을 쭉 한번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요 필요비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맞죠? 유익비가 이렇게 있죠? 유익비 이렇게요. 먼저 그러면요 지상권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쓰지 마요.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고 여기 부동산 환매권이 있고요. 환매.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필요비하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기 또 제3취득자 있죠. 제3취득자 이렇게. 비용이 뭐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일단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데 비용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없겠죠. 여기는요 필요비 상한권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요. 나머지 다 필요비 유익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우리가요 여기 전세권하고 지상권 중에서요 전세권은 309조 310조라는 법 규정이 있어. 법 규정인데 여기는요 지상권은 법에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지상권은. 그래도 전세권자와 똑같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세권의 경우는 아예 그냥 법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딱 뭐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3취득자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환매권이라든가 유치권 같은 경우는 다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이 다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203조예요. 잘 봐야 돼. 이건 203조예요. 203조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방금 우리 봤죠? 방금 우리 뭐였죠? 전세권, 유치권, 제3취득자, 또는요, 임차인 봤잖아요. 환매. 그런 것은 자기 법조문에 딱 나와 있어. 비용이. 그런데 이 203조에서 이때 비용은 뭘 얘기하냐? 여기서 필요비, 필요비하고요. 여기 유익비를 얘기해요. 이 비용 상환 청구는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요. 선의 점유. 중요한 것은 악의 점유를 불문하고 청구를 할 수 있어. 선이든 악이든 다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을 주지 않죠? 그럼 여기서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또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비용은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잘 나온다? 임대차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대부분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이 몇 가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비용은 203조라고 되어 있죠. 203조는 뭐냐면, 여러분요, 절도범. 여러분, 절도범이요, 물건을 수리한 수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수리비 청구를 몇 조로 할 것인가, 몇 조로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절도범이요. 여러분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수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리비는 몇 조에 의해서 청구할 것인가. 전세권자요.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수리하잖아요. 수리비를 몇 조에 의해서 청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절도범은요, 내가 수리달라 해서 안 했어? 수리달라 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때는 203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임차인은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626조에서 비용을 딱 청구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 전세권은 309조, 310조에 딱 나와 있어. 법조문에 딱. 자기 법조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법조문이 있는 것은 자기 법조문으로 가고, 여기에서 말하는 203조의 비용은 이 절도범처럼 법률 관계,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토요일 같은 날 이제 강의 끝나고 이런 거 가시면은요, 이제 학원에 청소하고 있을 때 가끔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못하게 가지 마. 토요일 날 강의 끝나고 가지 말라고. 알겠죠? 가끔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 농담이고. 그런데요, 그때 보면 그분들은요, 내가 도와달라는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나한테요, 갑자기요, 안면 딱 몰수하고요,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몇 조에 의해서요? 몇 조? 203조에 의해서. 계약관계 맺었어, 안 맺었어? 안 맺었죠? 그때는 203조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딜을 할 수 있죠? 청소하고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청소하는 값하고 밥값하고 이건 같은 계약관계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나 청소 끝나고 나서 나 집에 갈게요 가버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밥값 내놓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은 203조예요. 절도범이 시계를 훔쳐가지고 시계에 배터리가 나갔단 말이죠. 배터리를 교환했단 말이죠. 그럼 그 배터리값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내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은 203조에서 비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시험에 나왔다, 임대차가. 이 임대차가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문제에서 1번하고 3번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번은 뭐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3조.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626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203조는 틀리고 626조는 맞는 말인 것이에요. 알죠? 임차인은 뭐에 의해서? 626조. 자기 계약관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203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그러면 O다 X다? X라고.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비가 있고 무슨 비가 있죠? 유익비가 있잖아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특별한 필요비가 있어요. 통상과 특별하고요. 이게 통상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건 어때요? 기계가 고장났다.
마모가 됐다 이 말이죠. 마모가 됐다. 그럼 고장나면 뭐 하죠? 수리비를 해야죠. 마모가 되면요 교체를 해야죠. 교체 비용, 수리 비용.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통상의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요 특별 필요비는요. 특별 필요비는 이것 외의 필요비 같은 것을 이제 특별 필요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뭐 타이어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우리가 강폭이 아니어도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요 광폭 타이어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비용도 훨씬 더 비싸죠. 배 정도로요. 그런 것을 특별한 필요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타이어도 원래 있었던 그 차에 원래 있었던 그 뭐죠 타이어로 잘 나가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튜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 훨씬 더 빠르고 타고 잘 나가죠. 그런 것은 뭐다? 유익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익비는 뭐냐면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하고요. 가치가 뭐를 해야 돼? 현존해야 돼. 반드시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뭐를 한다? 법원에서 허여를 해. 허여하면 유지권이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 이걸 그냥 써놓고 또 설명해 다시. 우리 이제 비용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했는가? 그러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수취했는가, 수취하지 못했는가? 이런 과실을 수취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건 누구 점이죠? 선이다, 악이다? 방금 했잖아. 과실 수취는 누가 한다? 선이죠? 선이 점유고요. 과실을 수취 못한다. 무슨 점이다? 악이 점유잖아요. 그래서 선이 점유는 과실을 수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는요, 비용은 지출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악의 점유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 필요비는요, 특별 필요는 선, 악을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도요, 뭐를 불문하고요? 선, 악을 불문하고 말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봐. 악의 점이잖아요. 악의 점이잖아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하고 특별 필요비도 청구하고 유익비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악의 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 선의 악의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를 다 청구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선의 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선의 점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 선의 점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고 무슨 필요만 청구해? 특별 필요비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왜?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를 다 청구하니까. 그 다음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계량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지분 계량 들어봤죠? 물건을 계량시키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가치가 현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봐봐요. 지분이요, 초과지분을요, 기와지분으로 계량을 했어. 그랬더니요, 초과지분일 때 이 집이 1억짜리란 거예요. 기와지분으로 바꿔놨더니 1억 3천을 준다는 거예요. 1억 3천. 1억 3천을 기와집으로 바꿨더니. 그런데요, 이 실제 기와로 들어간 것은 1,500밖에 안 들어, 1,000밖에 안 들었거든요. 1,000밖에 안 들었는데 수익은 얼마죠? 얼마가 더 늘어났죠? 3천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비용은 얼마죠? 1,000이잖아요. 증가액이 얼마가 늘어났어? 3천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게 1,000인지 3천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선택을 해도 둘 중 하나. 그럼 이것은 누가 이걸 증명한다? 점유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계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용 1,000만 원 계산서 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건물을 내놨더니 1억 3천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죠. 그걸 증명이라고 그래. 증명을 하면은 회복자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기고한 사람. 회복자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그럼 나 1,000만 줄래? 이렇게. 내가 양심 있으니까 3천 줄게요. 이렇게. 알죠? 1,000이든 3천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누가요? 회복자가.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회복자가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지금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복자는 법원에다가
상환기간의 허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2달만 좀 연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2달 동안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연기가 되면은 2달 동안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2달 동안은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피로비는 선의는 청구를 못하고 악의만 청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로비하고 유익비의 차이는 유익비는 반드시 계량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지 절대로 점유자의 선택하면 큰일 난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이고, 상환기간을 허위하면 유치권이 없잖아요. 상환기간 허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유익비에만 있다. 유익비에만. 피로비에는 있어 없어? 없다. 다시 여기가 상환기간 허위는 어디만 있다? 유익비에만. 누구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한다. 내 땅이라고 한 사람, 내 땅 돌려달라고 할 사람이 선택을 한다. 그래서 점유자한테 당신이 1,000만 원 들여서 3,000만 원의 증거가 됐다고 이렇게 나한테 제시를 했는데, 내가 그럼 둘 중 하나를 생각해보고 돈을 갚아줄게요. 이렇게.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우리가 목적물을 계량한다. 계량은 무슨 피로비다? 유익비다? 유익비다. 피로비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 이것을 203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비용에 대해서 보면 유치권 행사한다고 하죠. 유치권이요. 무조건 유치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요, 일본으로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익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반환하거나 뭐죠? 이제 의리요 갑한테 반환하거나 갑으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아. 반환 청구를 받죠. 그럼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비용 상환 비용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제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해. 그런데 4번으로 돈을 안 주죠? 안 주면 5번으로 그때 이제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치권은 비용을 안 줘야지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을 주지 안 주지 않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근데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그때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 90페이지요. 자, 비용은 임의 규정이고 선의 악의 줄고, 선의 악의 줄고시고 맨 끝에 불문. 선의 악의를 불문해요. 비용은 선의만 한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자, 밑에 봐봐. 203조 밑에 적법한 법률관계가 계약관계죠. 있다. 임대차는 몇 조다? 626조. 거기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예요. 626조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예요. 시험이 났으니까요. 절도보험 203조다. 자, 그다음에 피로비하고 유익비라고 나와 있나요? 나왔어? 자, 그럼 피로비를 봐봐요. 통상의 피로비하고 특별 피로비 나와 있죠. 그 통상의 피로비는 마모되거나 고장났을 때. 그래서 과실을 수치 못한다 악이죠. 청구할 수 있고요. 과실을 수치하는 것은 선의가 주체하죠. 그래서 선의 점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특별 피로비는요, 선의가 아니고 다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요, 뭐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마다 계량이다. 두 번째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은 누가 증명을 한다? 그것은 점유자가 증명을 하면, 누가 선택을 해서 점유자가 입증을 썼죠? 저 써졌죠? 그 옆에다 써.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해. 점유자가 증명하고 회복자가 선택하고, 아직 점유자가 입증한다 이 말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마지막으로 92페이지. 그럼 그 92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이러면 점유권이 상당히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자, 여기. 자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구죠? 지역권하고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다 있어, 다. 누구 없어. 지역권하고 저당권만 없어. 됐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치매가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염려가. 치매가 침탈로 치매가 있느냐, 침탈은 누가 훔쳐갔다, 이 말이죠. 또는요, 침탈 말고, 침탈 이외의 방법. 그래서 여기 침탈로 넘어갔다. 있지 않나요? 맨 오른쪽에 있지 않나요? 이런 맨 오른쪽에 보면 칸에 있죠? 그래서 침탈로 가면 뭐다? 반환 청구. 침탈 이외의 방법이면 방해 제거라고 하고요. 염려가 있으면요, 방해 예방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그럼 봐봐. 이 두 가지는 손해가 지금 있어 없어?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치매가 있으니까. 여기는 손해가 있어 없어? 염려만 있으니까 손해는 없죠. 손해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뭐란다? 손해배상에 뭐라 한다? 담보를 제공한다. 담보 이렇게 얘기해. 먼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가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요,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누군가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갔어. 거기서 말한다? 침탈당했다고 그래. 훔쳐 타고 왔으니까 뭘 한다? 돌려달라고 하죠? 그걸 무슨 청구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훔쳐간 건 아닌데 이 외의 방법이죠?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어. 내 자전거 위에 앉아있어. 알겠죠? 내려가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려가라 해야죠. 알겠죠? 바퀴가요, 두툼한 것도 있지만 바퀴가 아주 얇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옆에요, 좀 덩치 있는 사람들이 앉아버리잖아요. 그럼 이러면 그것은 잘못하면요, 찌그러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 해야죠. 내려가죠. 훔쳐간 건 아니죠. 그때 야 내려가, 내 물건에서 떨어져. 이걸 말한다? 제거한다고 그래. 제거. 방해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염려. 내가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놈이 자꾸 내 자전거 주변을 서성이면서 키를 잠가놨는데 자꾸 만진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요, 이놈은 훔쳐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요,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고. 아직 치매를 준 것은 아니지만,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예방한다 이렇게. 그러다가 말 잘못하면 한 방 맞을 수 있죠. 알겠죠? 예방한다 이렇게. 이것을 염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항상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침탈인데요. 침탈 여기 반환 청구인데요. 요즘 최근에는 여기요, 방해 제거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왔죠. 방해 제거. 연속 2년 나왔죠. 연속 2년. 그럼 방해 제거가 뭐예요? 우리가요,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방해 제거란 것은 제거한다는 것은 현재가 방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재 방해 중이어야 돼. 현재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올라타 앉아 있어야 돼. 올라타 앉아 있을 때 내려가세요. 그걸 방해 제거를 하잖아요. 내가 갔더니 알고 스스로 내려왔어. 지금 내려왔는데 빨리 내려와요. 그러면 돼 안 돼? 이미 내려왔는데 뭘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미 내려온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 한다? 손해배상. 내려왔는데 보니까 바퀴가 휘어진 거예요. 그럼 뭐를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에요. 그런데요, 방해가 진행 중이다. 그랬을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방해 제거를 청구할 때 비용까지도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서 그 방해 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비용 자체를 방해 제거와 더불어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이제 이것만 보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뭘 보냐? 거의 점유보호 청구권이 시험에 나온 적이 몇 번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죠. 동시에 나는 누구다? 점유자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죠. 훔쳐가면 나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하면서 동시에 이 물건에 대한 점유권도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디가 더 편리한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 보시면 먼저 점유의 해수. 그러면 점유의 해수를 뭐란다? 그것을 반환 청구, 이 말 반환 청구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요, 갑의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을이요 훔쳐온 거예요. 훔쳐왔어, 을이. 그것을 침탈하고, 반드시 침탈해야 돼. 침탈은요, 절도하고 강도만. 다른 것은 절도로 안 돼. 절도, 강도만.
그랬을 때요, 갑은 을한테요,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손해가 있죠? 그럼 모두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언제요? 1년 안에 소송을 통해서 그걸 출소기간이라고 그래. 출소라고 하는 것은, 출소, 몇 번 얘기, 교도소 나온 게 아니고 출소는 뭐라고? 소송으로서 1년 안에 반환받아야 돼. 소송으로서. 반드시 소송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절도나 강도를 당해야 돼. 만약에 을이요, 갑의 물건을 사기를 쳐가지고 가져갔거나, 횡령을 해서 가져갔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갑이 을한테요, 임의로 인도했어. 임의로? 그래도 안 돼. 임의로 인도했다는 것은 을이 훔쳐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누가 있죠? 을이 훔쳤는데 을이 사망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빨리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을의 아들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을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은 뭐를 문문하고? 악을 문문하고 무조건 갑은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을이 이것을 잽싸게 또 병한테 넘겨. 뭐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매매를 하든 넘겨. 이것을 말한다. 특별승계인이라고 그래요. 병을 특별승계인 이렇게. 그럼 이 특별승계는 뭐가 있어요? 선의가 있고 뭐가 있어? 악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악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 악이라는 것은, 선의는 을이 훔친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우리 민법에서 몰랐다가 선이고, 악의는 뭐다? 알았다가 선이잖아. 악이잖아요. 어떤 사실 알았다? 을이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넘겨받았다. 악이. 모르고 넘겨받았다. 선이. 이 사람을 특별승계인. 선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하고, 누구일 때만? 악일 때만 반환을 청구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야. 병이 선이에요. 근데 병이 이걸 또 정한테 또 넘겨. 정한테. 그러면은 선일 때 반환 청구 못했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한테도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한테도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뭐에 의해서 지금 반환 청구했죠?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물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점유물 반환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뭐가? 침탈, 절도나 강도. 사기는 돼, 안 돼? 사기 횡령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임의로 인도했어. 전세 줬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 소송으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소송으로 1년 안에.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 이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는 반환 청구 돼야 안 돼? 안 돼. 누굴 때만 돼? 악의일 때만 되잖아. 악의일 때만. 이렇게 되잖아요. 점유권으로 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통은 내가 점유자이면서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권의 침탈도 되고 사기 행령도 되고, 임의로 인도했어도 존속기간이 끝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소송을 할 필요 없어. 소송으로 해도 되고, 재판 외에는 말로 해도 되고, 다 돼. 그 다음에 여기 1년 필요 없어.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내 것은 내가 받아올 수 있어. 소유권은.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이 선의일 때 안 되죠. 선의도 되고 악의도 되고 다 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점유자면서 소유자다. 그러면 점유권으로 가져오는 게 편해요? 소유권으로 가져오는 게 편해요? 소유권. 그래서 점유권은 거의 다 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요, 시험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점유보호 청구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알았죠? 한 15년, 20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면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자요,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래서 204조 점유의 해수, 보유, 보존이죠? 보유, 보존은 몰라도 돼. 해수 동그라미. 해수하고 반환하고 똑같아. 해수란 말하고 반환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은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뭐는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왜요? 유치권은 뭐를 하니까? 점유하니까. 점유할 거 있다. 그 다음 밑에 봐봐요. 204조. 204조 갑하고 을하고 병을 봐봐요. 지금 갑이요, 을이 있죠? 을의 물건을 훔쳐왔죠. 침탈이죠. 알죠? 갑이 을의 거 훔쳐왔죠? 사기나 횡령이 아니죠. 알죠? 사기나 횡령 안 되죠. 침탈만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하죠. 그 위에 반환 및 손해배상. 몇 년? 1년. 무슨 기간?
여러분 출소기간, 출소만 동그라미, 출소기간, 출소 여기만 동그라미. 만약에 을의 상속이 있죠. 을의 상속인을 뭐라고 한다? 포괄승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물건 훔쳐가죠. 그러면 을의 상속인한테는 을의 상속인이 그것을 악이 알든 선이 모르든 포괄승견이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갑은 무조건 침탈자 을이나 침탈자가 죽고 상속인이나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런데 을이 밑에 줄고, 그 줄이 지금 없죠? 을에서 병으로 주면 줄 없죠? 줄 그라고. 을에서, 여기 없잖아. 여기. 을에서 병으로 여기 줄 좀 그라고. 을에서 병으로 줄 좀 그어줘. 줄 그었어요? 을에서 병으로. 을이 또 병한테 넘긴 거예요. 그런데 병이요? 특별 승견이에요. 이 특별 승견은 누구일 때? 선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하고, 악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선의의 병한테는 반환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정한테는요, 정은 선악 불문하고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요. 우리가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점유는 반드시 침탈해야 되고 사기나 횡령 안 되고 제척기간 1년이고 출소기간 재판으로만 해야 되고 특별 승계인 반환 청구 악의는 안 되고 악의는 되고 선의는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소유물은요 침탈도 되고 사기도 되고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고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 외 동그라미 재판 외로도 할 수 있고 특별 승계인이 선의든 악의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소유권은 다 청구를 해. 그러니까 점유권이 나아요? 소유권이 나아요? 소유권이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고청권이 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자, 205조는요. 205조 가운데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이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그래 되겠죠. 몇 년이다?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근데 우리 법조문에 뭐가 되어 있냐?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어.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종료 동그라미 되어 있죠. 거기 손해배상에만 해당 이렇게 손해배상에만 해당해. 종료는 어디에만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거기 방해 봐봐. 방해 제거할 때 방해 동그라미 되어 있죠? 방해 제거할 때 방해 동그라미 되어 있죠? 거기다가 침해가 진행 중 써봐. 침해가 진행 중 이렇게. 침해가 진행 중이 돼야 돼. 침해가 종료하면 안 된다고요. 침해가 뭐가 돼야 돼? 진행 중이 돼야 돼. 진행 중, 침해가 진행 중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죠? 침해를 받죠? 침해 받죠? 공사 방해 받을 때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공사로 방해를 받을 때 옆줄 긋고 지금 거기 뭐라 하면 1년 경과 또는 1년 경과 또는 완성되면 1년 경과 또는 완성되면 제거 청구 X 제거 청구한테 제거 청구 X 점 찍고 손해배상만 청구 손해배상만 청구해. 제거 청구한대. 손해배상만 청구를 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206점 봐봐. 206점은 뭐라 나왔죠? 염려죠,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염려는 지금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요. 방해, 예방이에요. 예방인데요. 여기는 또는이야. 다른 데는 지금 다 뭐라고 돼 있죠? 지금 밑이라고 돼 있죠? 밑. 여기는 또는이라고. 다른 데는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예방은 뭐예요? 예방은 염려만 있고 아직 침해는 있어요, 없어요?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담보. 우리 담보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요, 1년이라는 규정이 있어, 없어? 1년. 1년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왜 1년이라는 규정이 없을까요? 염려잖아요. 이런 봐봐. 옆집에 담벼락이 곧 쓰러질 것 같아. 언제 쓰러져? 모르잖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1년이란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치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시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 예방. 야, 너 보건공사라 이 말이죠. 담벼락 쓸 거니까 보건공사해라. 만약에 너 보건공사 안 하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쓰러졌을 때 우리 집 장독대가 부서져서 1,000만 원의 피해가 예상되니 너 예방하기 싫으면 보건공사 하기 싫으면 그러면
조건부로 달면 되죠. 나중에 침해로 인해서 장독도가 깨질 것을 조건으로. 알겠죠?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면 니네 집에다 그러면 거기다 저당 잡아줘. 이렇게. 그걸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손해배상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그 다음에 또 미시라고 해야 돼? 또는이라고 해야 돼? 또는 1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염려는 예방 또는 및 안 된다. 손해배상 안 된다. 손해배상의 담보 1년 규정 없다. 그럼 밑으로 봐봐. 공사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완성되거나 1년 경과하죠. 방해 제거가 아니고 제거 동그라미하고 X하고 예방. 방해 예방 안 돼. 손해배상만 이렇게. 방해 제거가 아니고 왼쪽에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이게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지금 와서 똑같아. 둘 다. 둘 다 공사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알겠죠? 똑같아. 자, 밑에 비교 정리 가운데 칸 봐봐. 이게 중요해. 가운데 칸 비교 정리 봐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있죠? 여러분 반환은 뭐예요? 침탈이에요. 절도 강도. 방해 제거는요 침탈 말고 나머지. 그 다음에 예방은요 염려만 있어. 오직 염려만. 금신 걱정이 많다 이 말이죠. 자, 반환은요 및 손해배상. 제거도 및 손해배상. 예방은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이것만 다 틀린가 봐봐. 염려가 있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로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들었잖아요 다.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봐봐. 여기 1번 국어예요. 국어. 이건 법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혼민정음. 자,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이렇게. 두 번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이렇게. 자, 예방 그리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봐. 예방과 그랬죠? 예방과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잖아요. 예방과 예방이나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 혼민정음 몰라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몰라요? 여러분 이건 모르면 이건 민법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건 국어예요. 이건 모르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광화문 갔다 와야 돼요. 알죠? 대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갔다 와요? 세종대왕 그 발 좀 만지고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모르는 건 아니야. 말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이걸 읽었는데 이 말이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이걸 판단을 못 해가지고 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참 억울하죠 이건. 이나는 또는이죠. 또는 예방 그리고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예방과예요. 또 예방이나 이 두 개. 또는이라는 말 잘 쓰지 않고 예방이나 그러면 돼. 예방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 나왔을 때 예방과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똑같아. 소유권도 똑같아. 소유권도 염려가 있을 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과 OX 예방이나 된다. 예방 또는 알겠죠? 예방이거나 그건 돼, 안 돼? 되죠. 예방이거나 손해배상 담보 이거나 저거나 두 개가 선택이잖아요. 예방 또는 예방이나 예방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또는이죠. 그리고 및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이 또는이란 말이거든. 또는 하나만이 또는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변리사 시험에서는 예방 그 밖에 궁박 이렇게 예방 그 밖에 궁박이 있어야 된다. 그 밖에 그럼 어때요? 둘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곳으로 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요? 시험이란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먹을까? 이거잖아 이게. 예? 이게 저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이건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을 바꿔서 저 사람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게 시험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약간 잘 봐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인데 이러면 소유권은 바로 어디를 보시냐? 점유취득시를 먼저 볼 거예요. 페이지요. 98페이지. 왜 이걸 먼저 보냐면요. 봐봐. 98페이지를 먼저 본 이유가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같이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점유취득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뒤에요. 공동 소유를 먼저 볼 거예요. 항상 소유권 들으면 지금 오늘 배우는 거 있잖아요. 오늘 배우는 것이 공동 소유, 그다음에 여기 점유취득시 이게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인데 이것 딱 끝나면 나머지는 뭐 별거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점유취득시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요 공동 소유 있죠. 두 가지를 같이 없앨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상린관계라든가 뭐죠? 선의치랑 이런 것은 껌값이에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